네, 안녕하세요. 옆모습도 아름다운 고민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슈퍼바이지 편에 이어서 슈퍼바이저 편 유튜브 촬영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거 보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하고 있는 차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은 저희 수련생을 교육하고 트레이닝 하는 거에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제 이외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에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요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트레이닝을 같이 하고 있죠. 아, 네, 좋습니다. 슈퍼바이저가 되어야겠다라고, 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 정신건 아닌데? 질문이 뭐였죠? 슈퍼바이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게 됐는지 였습니다. 이거 뭐 다 얘기하면 네, 되는 거죠? 네, 짧고 굵고 짧게, 네. 슈퍼바이지를 하기로 결심을 한 적은 없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생각을 하고 얘기해도 되죠, 이거 자연스럽게. 네. 어차피 계속 찍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타이에 의한 역할이었다라고 바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렇게. 내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고민이 마음의 소리. 센터에서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센터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수련이라는 걸 센터에서 하게 되면은 정신건강 전문요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련 기간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됐다는 거였죠. 아, 네. 이렇게 해도 사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은 이 수련 제도가 왜 하게 됐고 수련 제도를 통해서 우리 센터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오해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슈퍼바이저를 함으로써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슈퍼바이저로서의 장단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겠죠. 엄청 많습니다, 단점이요. 너무 많아요. 좋아요, 구독. 슈퍼바이저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겠지만은 각각 한 가지씩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수련생을 교육하고 이제 트레이닝 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랑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슈퍼바이저로서 해야 될 업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지 못하게 되면은 시간 외적으로 또 할애해서 수련생이 진행하는 과제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단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없나요? 장점 많죠. 장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슈퍼바이저로서의 장점은요, 모든 실무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 이론적인 거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일에 치이다 보니까 좀 멀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수련을
네, 슈퍼바이저로서 임하게 되면서 놓치고 있었던 이론이라든지 증상이나 개입 방법 등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익히고 다시 한번 또 짚어봐 보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슈퍼바이저로서의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슈퍼비전을 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전달해줘야 되고 정석의 이론도 전달을 해주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자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자극제는 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나요? 이렇게 하는군요. 답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겨서 고민이가 여쭤봅니다. 많이 되죠.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근무하시면 사실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응급 개입이나 뭐 사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만 거의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론이라든지 면담 방법이나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분명 발생하게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수련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 수련생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저도 이제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 답변에 질문이 맞나요, 이게 지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고민이 라떼 시절에는 슈퍼비전 비용을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지불을 하고 배웠단 말이죠. 같이 일하는 그 이제 종사자로서 우리 팀장님이 혹시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야? 슈퍼비전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인가? 따로 급여나 슈퍼비전 비용이 있나요? 아마 수련을 생각하시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라면은 이 부분도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기관마다 기관의 우정 규정사나 수련 비용이 이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다를지언데 저희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별도의 슈퍼비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련을 받게 되면은 파견 수련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가서서 수련을 할 때 슈퍼비전 비용을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타기간에 그러면 파견 수련을 갔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 때. 너무 라떼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비용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슈퍼바이저가 받는 게 아니고 파견한 그 파견 기간에 슈퍼바이저가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받는 돈은 0원이다. 없습니다. 주세요. 받고 싶어요. 네. 궁금증이 이렇게 또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수련 면접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수련을 뽑을 때, 수련생을 뽑을 때 나만의 기준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수련생을 채용을 할 때는 저만의 특별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수련생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이랑 구술시험 평가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련생들이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죠. 플러스 면접을 할 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면접을 치를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소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 지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 기준의 기본입니까?
학과 생활을 다들 하셨으면서 수업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수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혹시 이렇게 해서 1부 인터뷰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내가 이거는 미처 말하지 못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말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마 전국에 올해 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년에 수료를 준비하시는 분들, 수련 과정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년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익히고 배워야 되며, 많은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좌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좀 당당하게 현장에 나와서 한 사람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기질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힘드실 겁니다. 1년 동안. 그런데 각 기관에 있는 슈퍼바이저 분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1년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을 나의 슈퍼바이지에게 한마디 한다면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시죠. 도망쳐. 네, 이상으로 1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